안녕하세요. 아마추어 골퍼를 위한 대한민국 최초 골프 전문 팟캐스트 마인드 골프입니다. 오늘 제 16번째 샷을 녹음하고 있는데요. 한국 기준으로는 오늘이 아마도 1월 19일일 것 같고, 미국 기준으로 오늘이 1월 18일인데요. 오늘은 마인드 골프 생일입니다. 예, 아침부터 좀 기분이 좋은데요. 네, 오늘 제 생일이니까 한번 축하해 주시고요. 오늘 아마도 어제 기준으로는 한국이 생일이었기 때문에 페이스북에 많은 분들이 제 생일 축하한다는 메시지 주셨는데, 미국 기준으로는 이제 하루가 늦게 가니까 오늘이 생일이네요. 예. 마인드 골프가 그리고 이제 그 팟캐스트를 한지 이제 거의 2달 정도가 돼가고 있는데, 이제 2만, 지난번 언제였더라? 그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지난번 방송에 이어서 이제 2만 다운로드가 넘었더라고요. 대략 보니까 그러면 한 달에 10,000 다운로드 정도씩 되는 결과인데, 어찌됐든 이 숫자보다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그 팟캐스트 애청자들이 계셔서 이런 좀 숫자를 기록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숫자에 연연하기보다는 계속 누군가가 그 마인드 골프의 팟캐스트를 듣고 계신다라는 게 좀 고맙고요. 간혹 이렇게 간혹 이렇게 좀 그 저에게 힘이 되는 그런 멘트와 또 그리고 많은 초보 골퍼들이 좀 최근에 많아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에게 좀 도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좀 보람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네, 지난 방송에 제가 감기가 걸렸다라는 얘기를 했더니 여러분께서 그 감기가 빨리 나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해주셔서 그것도 좀 고맙고요. 이곳 마인드 골프가 있는 그 미국 캘리포니아, 정확히는 얼바인에는, 원래 이제 캘리포니아는 겨울에 좀 여러 번 얘기해 드렸던 것 같은데, 겨울에 좀 비가 많이 오는 편이거든요. 여기가 겨울이 우기라서. 근데 이상하게도 최근에는 거의 비가 오질 않고 있어요. 뭐 골프장 입장에서는 뭐 골프가 워낙 요즘 또 불황이기도 한데, 골프 치기에는 좋죠. 아무래도 지난해 같은 경우 한 2주 연속 막 비가 온 적도 있고 한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훨씬 골프 치기에도 좋잖아요. 근데 또 예전에 뭐 우산 장사를 하는 뭐 어머니 뭐 그런 얘기처럼, 그 반대로 또 이제 스키장은 이제 안 좋겠죠. 스키장은 작년에는 이제 눈을 많이 안 뿌려도 됐는데, 올해는 아마도 아직 가보진 않았지만, 스키장은 또 반대로 많이 좀 힘든 시기를 겪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상대적으로 마인드 골프는 스키장보다는 아직 골프장을 훨씬 더 많이 가기 때문에 좋긴 한데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너무 이렇게 물이 부족한 동네에서 비가 좀 자주 왔으면 하는 생각이 좀 합니다. 그 최근에 어느 신문에 그 미국 골프 인구가 계속 줄고 있다고 하는데, 재밌게도 그나마 이제 골프 인구를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게 그 한인 골퍼들이 있어서라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한국 분들이 뭐 워낙 그 미국에서 추우나 더우나 날씨가 어떠나 뭐 가격이 뭐 상대적으로는 한국보다 많이 싸기 때문에, 그리고 접근성도 좋아서 한국 생각하면은 여전히 메리트가 있어서 많이 이용하는 것 같은데요. 어서 그 전체적인 경제도 좀 좋아지고, 그에 따라서 골프 경기도 좀 좋아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기사였고요. 한국 사람들, 특히 한국 골퍼들은 여전히 광적이구나, 그리고 많이 좋아하시는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은 기사였습니다. 지난주 그 아이튠즈 한국에 이제 리뷰를 그 글을 올려주신 분이 한 분 계신데요. 별명 아이디는 골프는 폼생 폼사신가 봐요. 제목은 초보 골퍼에게 정말 좋은 방송이라는 말을 써주셨고요. 내용은 영샷부터 정말 잘 듣고 있는데 이제 시작한 지 53일 된 초보시라네요. 저녁 때 매일 연습하는데 연습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하시나 본데, 예, 아주 잘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마인드 골프로 인해 너무 좋은 간접 경험과 이론을 배웁니다. 사실 이론이라고 할 만한 것들은 제가 얘기 드린 건 없고, 주로 이제 간접 경험 또는 이제 상식 같은 걸 얘기 많이 드렸죠. 그래서 정말 감사하신다고 얘기하셨고, 계속 좋은 내용으로 뵙길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별명 골프는 폼이란 아이디를 가지신 분이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고맙고요.
그 아이튠즈 미국에서는 별명이 미키 킴님이 제목 굿샷이라는 글을 남겨주셨는데 2주에 걸쳐서 15샷까지 들었네요. 골프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 샷이 기다려집니다. 네, 그래서 지금 16번째 샷 녹음하고 있습니다. 글 남겨주신 미키킴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는 뭐 거의 매 샷마다 글을 남겨주시는 분인데요. 위우홍님께서 그 15샷 때, 제 15번째 샷 때 제가 얘기 드린 게 저거잖아요. 컷오프 기준, 잠시 까먹어서 말을 더듬었는데, 그 컷오프 기준에 대해서 제가 올리고 나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셨다고, 소니 오픈 대회를 보는데 제가 중간중간에 사실 한 라운드 끝날 때마다 경기 결과를 페이스북하고 트위터에 올려드리거든요. 거기에 이제 T29, 뭐 T5 이렇게. 사실 T라는 거는 이제 타이라는 뜻이고요. 그 숫자가 컷오프 했을 때 순위를 얘기하시는 건지에 대해서 궁금하셨는데요. 대부분 많이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제가 그때 올려드린 그러한 그 숫자들은 그 라운드 끝났을 때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1라운드에는 현재 결과 T29라면은 공동 29위로 끝났다라고 생각 보시면 되고요. 컷오프 때 순위를 이렇게 따로 명시해 주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되고, 위용님께서도 감기 빨리 나으셔서 멋진 제 16번째 샷을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네, 오늘도 이렇게 글을 남겨주신 분들 고맙고요. 감기는 이제 거의 다 나은 것 같은데, 이번 감기는 이렇게 다른 데가 많이 아픈 것보다는 콧물이 계속 이렇게 나오는 그런 형태의 감기예요. 그래서 훌쩍훌쩍 많이 되고 있고요. 영어로는 이게 콧물 나오는 게 runny nose라고 하는데, 진짜 말 그대로 코가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코 안에서 코가 이렇게 막 달리는 그런 느낌으로 콧물이 좀 나오는 형태의 감기인데 좀 지저분한가요? 네, 하여튼 거의 다 잘 나아가고 있고요. 그래도 오늘 방송이 그나마 최근 방송한 것 중에 목소리가 그나마 정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얘기 드릴 내용은 어떤 걸 할까 하다가 요즘 한국 같은 경우는 겨울이라서 이제 스토브 시즌이잖아요. 스토브 시즌에 이제 많이들 다니시는 데 중에 하나가 골프장은 자주 가실 수 없고 가신다고 하더라도 워낙 춥고 땅이 딱딱하기 때문에 아마도 연습장을 좀 많이 가시는 일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요즘은 뭐 스크린 골프장에서도 레슨도 하기도 하고 연습도 많이 하시는데 여전히 가장 많이 찾고 메리트가 있는 그 연습장이 인도어 연습장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소위 얘기하는 그 길을 지나가다 보시면 아니면 뭐 많이 가보셨겠지만 이렇게 녹색 연두색 그물을 쳐놓은 골프장이죠. 그래서 공도 자동으로 지급되고 어떤 데는 뭐 단층으로 되어 있지만 뭐 공간이 조금 좁은 데나 더 규모가 큰 데 같은 경우는 1층, 2층, 3층 이렇게 타석이 뭐 적게는 뭐 10개, 뭐 20개에서 뭐 많게는 3, 40개 층마다 타석이 있는 그런 골프장을 이제 인도어 연습장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번 방송은 이제 인도어 연습장이라는 주제를 얘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제목이 뭐냐면 왜 인도어 연습장이 실외에 있을까라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도어 연습장이 실외 물음표. 이제 이게 제가 예전에 블로그 mindgolf.net에 썼던 토픽이고요. 골프를 처음 마인드 골프가 골프를 처음 배울 때는 사실은 이 인도어 연습장이라는 데를 이제 이용하진 않았었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골프를 이제 배우기 시작한 때는 대부분 이제 실내에서 많이 배우기 시작하죠. 어떤 건물 지하에 있든 뭐 1층, 2층에 있든지 간에 일반적인 사무실 같은 공간 중에 이제 천장이 좀 높아야 되겠죠. 스윙을 해야 되니까 그런 공간에 한쪽 벽 아마도 공을 치는 타석에서 한 뭐 길게는 한 5m, 뭐 짧게는 한 3m 정도 거리에 그물을 설치하고 그 안에 타겟 같은 거를 방석 같은 거죠. 약간 타겟 같은 충격을 흡수해 줄 수 있는 타겟을 해놓고 이제 거기서 보통 시작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뭐 헬스클럽이나 뭐 요가나 다른 필라테스 같은 것과 패키지로 같이 하는 경우도 많아서 그런 이제 실내 연습장에서 골프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마인드 골프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그렇게 실내 골프장에서, 연습장에서 이제 레슨을 받고 하다가 그 2개월 정도 꾸준히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배웠거든요. 그 2개월 정도 레슨을 받고 소위 얘기하는 라운딩을 머리 올린다라는 말, 머리 올리러 이제 나갔는데, 첫 라운딩을 하러 나갔는데, 나가서 이렇게 드라이버를 쳐봤더니, 지난 몇 번째 방송에서 얘기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그 공이 이렇게 아주 유유히 슬라이스가 나서 오른쪽으로 날아가는 걸 봤죠. 실내에서는 그게 보이지 않잖아요. 왜냐면 바로 앞에 뭐 3m, 3m, 뭐 아무리 길어야 한 10m 정도 내 그 그물이 있기 때문에 공이 휘어서 날아가는 걸 절대 볼 수 없었죠. 그래서 원래 3개월 레슨을 좀 꾸준히 받으려고 거의 진짜 2개월 동안은 주말 빼고는 거의 매일 배웠거든요. 그래서 눈 딱 감고 3개월 레슨을 받으려고 했다가 무슨 호기가 생겼는지 공을 맞추는 건 어느 정도 되니까 이제는 그물 연습장으로 가도 되겠다. 야외에 소위 얘기하는 그 인도어라고 하는 데에 가서 이제 혼자 연습해야 되겠다라는 호기로 그 실내 연습장을 그만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얘기 들었던 게 어떤 분께서 그러한 그 야외에 있는 그 그물 연습장을 인도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속칭에서는 닭장이라고 얘기도 많이 해요. 그 약간 뭐 그물 안에 있는 모습이 닭이 그러한 케이지 안에 있는 거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왜 그게 인도어 연습장인지 그 당시에 굉장히 의아해했어요. 뭐 영어를 대부분 아실 텐데 인도어라는 말이 사실 한국 말로 이렇게 실내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실외라는 뜻에 이제 그거의 반대말 아웃도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왜 이게 야외에 분명히 있는데 왜 인도어라고 얘기를 할까? 그래서 굉장히 궁금해서 뭐 한번 찾아보기도 했었고, 실제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어떻게 불리는지도 나중에 와서 보게 돼서 이번 그 방송에서는 그래서 이런 인도라는 말이 뭐 맞는지 틀린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인도란 뜻은 실제 그렇게 건물 안에서 치는 게, 실내에서 치는 게 주로 진짜 인도어고, 이제 바깥에서 치는 거는 혹시 아웃도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뭐 제가 정의를 내린다기보다는 그런 의문 또는 이제 그런 얘기를 같이 한번 해보는 그런 느낌으로 지금 이 팟캐스트를 지금 방송하고 있는 겁니다. 그 느낌상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물 안에 있으니까 그것도 인도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약간은 뭐 분명히 실내가 또 따로 있으니까 뭐 그거를 이제 아웃도어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그렇지만 뭐 통용적으로 인도어라고 얘기하니까 그것도 괜찮지만, 그래도 정확히 좀 한번 좀 구분을 만약에 해보자면 마인드 골프가, 그래서 실내 연습장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인도어는 그 마인드 골프가 생각하기에는 건물 안에 위치해 있고 이제 타석과 공을 맞추는 타겟의 거리가 그 방금 전에 얘기 드린 대로 비교적 짧아서 뭐 3m, 뭐 5m, 뭐 10m 짧지만, 보통 이제 처음 골프를 배우시는 분들이 그런 공이 얼만큼 날아가는지 어떤 형태로 날아가는지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그 본인들의 자세를 좀 더 그 신중하게라기보다는 정확히 제대로 배우기에 좋은 연습장이 아닐까라는 약간 그러한 정의를 좀 해보고 싶고요. 그래서 실제 이제 실내 연습장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그런 게 이제 인도어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 실외 연습장, 아웃도어라고 이제 표현하고 싶은데요. 이것은 이제 야외에 위치해 있고, 한국의 경우에 이제 대부분의 장소가 이제 좀 충분치 않잖아요, 공간이. 물론 이제 그 수도권의 외곽으로 가면 약간 야산이나 그런 데 좀 충분히 넓은 데 있지만, 대부분은 거의 그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경우가 많고, 그, 마인드 골프가 가봤던 데 중에 좀 넓었던 데 같은 경우는 뭐 수원에 있는 태광 CC 그 드라이빙 레인지, 또는 남서울 CC 그 분당에 있는 남서울 CC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좁지 않고, 거기도 여전히 그물은 있어요. 양쪽에 슬라이스나 이렇게 훅이 돼서 날아가는 경우.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는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그 앞이 시야가 뻥 뚫린, 그리고 심지어는 저 반대편 쪽에는 숲도 이렇게 보이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공간의 제약으로 인해서 그물로 이제 전체적인 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거를 보통 현재 인도어라고 얘기하는데 아웃도어라고 얘기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 아웃도어 연습장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미국의 마인드 골프가 와보니까 이곳에서는 드라이빙 레인지라고 보통 얘기해요. 드라이브를 치는 그 레인지라고 얘기를 해서, 특별히 여기를 또 아웃도어 드라이빙 레인지라고 얘기하진 않지만 그냥 만약에 붙이자면 실외 드라이빙 레인지라는 측면에서 아웃도어 드라이빙 레인지라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실외 그 그물 연습장 같은 경우는 이제 거리는 보통 한 뭐 짧은 곳은 아주 100야드 또는 그 이내인 경우도 좀 있고요. 대부분 뭐 한 적게는 한 150에서 한 250, 뭐 길게는 300야드까지 다양하게 이제 거리를 이제 준비해 놓고 그 장소를 꾸며 놓은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인드 골프가 생각하기에 이 실외 연습장 또는 그물 연습장 같은 경우는 그 자세를 어느 정도 익히고 거리와 그리고 탄도를 좀 알아볼 때쯤 되는 그런 이제 골퍼들이 연습하기에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제 몇 번째 샷이었더라, 그 타수대별 골프 생각 즐기기, 일곱 번째 샷이었네요. 그 타수대별 골프 생각 즐기기로 보면 아마도 한 100개 정도를 이제 100개 근처 깨백 정도를 이제 하실 때쯤에 계신 분들이 이런 이제 그물 연습장, 인도어란 말보다 이제 그물 연습장이란 말을 쓸 텐데, 그물 연습장에서 연습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 인간의 본성상 어떠한 몽둥이나 그런 어떤 도구를 주고 어떤 때릴 대상을 주면 자꾸 이렇게 세게 때리려고 하고 멀리 보내려고 하는 습성이 좀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뻥 뚫린 시야에서는 자신의 그 자세에 집중하기보다는 멀리 보내려는 그런 속성과 이제 그런 욕심 때문에 자세가 좀 흐트러질 가능성이 있어서, 실제 실내 연습장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더 연습하기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드리는 이러한 내용은 그 어떤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요. 마인드 골프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명칭에 대해서는 어떤 정답이 있는 거라기보다는 그 원래 명칭의 의미 자체에서, 원래 그 영어에서 이제 있는 그 의미대로 이제 얘기를 하자면, 그리고 또 이제 어떠한 형태로 그러한 연습장을 이용하는 게 좋겠냐라는 측면에서 마인드 골프의 경험 차원에서 얘기를 드린 거고요. 그 미국에서도 보면 그 LA, 그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에 보통 시내에 가보면 한국형 인도어 연습장도 존재를 해요. 거기는 어쨌거나 이렇게 공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국처럼 어떠한 건물에 일부를 이렇게 그물로 쌓아놓고 이제 하는 한국형 그 그물 연습장, 한국형 이제 인도어 연습장도 있긴 한데, 대체적으로는 이제 땅이 넓기 때문에 그냥 큰 나대지에다가 양쪽 정도에만 그물 슬라이스나, 왜냐면 도로 쪽이 이렇게 옆에 있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옆쪽에만 주로 이제 그물을 설치하고, 대부분은 전방은 좀 많이 시야가 뚫려 있는 그런 연습장 형태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팟캐스트 해드린 내용은 인도 연습장이 왜 실외지? 라는 그런 토픽으로 얘기를 드렸고, 한국에서는 보통 인도 연습장이 그물 연습장, 그 야외에 있는 그물 연습장을 얘기한다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모르셨던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아무래도 정확한 명칭은 드라이빙 레인지라는 말이 좀 더 정확한 명칭이 아닐까. 그리고 뭐 실내와 실외를 구분하자면 건물 안에서 치는 그런 연습장을 실내라고 하고, 그 그물에서 치는 건 아무래도 실외 연습장이라고 얘기하는 게 좀 더 바른 접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 얘기했던 그러한 그 익숙한 형태이기 때문에 굳이 바꿀 필요는 없고요. 이번 팟캐스트를 통해서 한 번 정도 그냥 생각해 보는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이제 그 제 16번째 샷을 방송을 마무리했고요.
오늘 처음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블로그 소개를 해드리면 마인드 골프는 mindgolf.net이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렇게 직접 주소를 치셔도 되고 검색 엔진에서 마인드 골프라고 한국말로 치셔도 그 책 그 블로그에 대한 기사들이 그 글들이 몇 개 나오실 테니까 그런 경로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요즘 그 페이스북, 트위터에 계속 그 팟캐스트 통해서 그 팔로우나 라이크 해주시는 팬페이지에 라이크 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페이스북은 facebook.com/mindgolf고요. mindgolf고요. 페이스북에서도 그냥 마인드골프 한국말로 치셔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 트위터는 마인드골퍼예요. mindgolfer. 그래서 저를 팔로우 해주시고 이제 저와 얘기를 자주 하시면 저도 같이 이제 팔로우 해서 계속 이제 골프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언제나 얘기 드리지만 그 항상 이제 배려하는 골프 하시고 배려하시는 골프 하시다 보면 자신의 실력도 늘어나고 있고 그 다른 분들에게도 이렇게 항상 같이 하는 즐거운 골퍼가 되는 그런 좋은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좋은 배려하는 골프 하시고 이상 마인드 골프였고요. 그 다음번 17번째 샷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마인드 골프는 뭐 1년에 하루밖에 없는 그 생일 좀 즐겁게 보내려고 합니다. 이상 마인드 골프였습니다. 네, 바이.